애플 스토어의 수수료율이 얼마냐? 30%예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팔던지 아니면 뭐를 팔면은 수수료율이 30%입니다. 이게 요즘에 표현이 좀 강한데 날강도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너무 높지 않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포티파이 아시죠? 음원에서 세계 1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도 야 30%를 니네가 가져가는 게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앱스토어를 통했다는 이유로 30%를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너희들도 뮤직 그걸 하는데 너희들 거엔 안 받고 스포티파이만 받으면 말이 되느냐? 이걸로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고 베이스캠프라는 업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업체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테니까 보호비를 내라고 하는 마피아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반독점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반독점 청문회도 했었는데 정직한 기업의 컨텐츠를 강탈하는 게 아니냐? IT 기업 빅4 애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CEO들이 모두 모여서 물론 코로나니까 요렇게 이렇게 얼굴만 모여서 여기 이제 의회분들 앉아 계시고 청문회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 미국 하원에서 우리는 온라인 경제의 황제들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미국의 아버지들은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CEO들을 몰아치니까 팀 쿡 같은 경우에 애플 CEO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삼성, 화웨이, LG 등이 산업을 변화시켰지 우리는 이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시장에서도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 애플 스토어에 170만 개 앱이 있고 60개만 애플이 만든 거다. 170만 개 모두가 다 남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점이 아니라는 건데 하지만 수수료는 30%예요. 이 말을 듣다 보면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플이 한 얘기입니다. 삼성, LG와 굉장히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점이 아니... LG 핸드폰이 대단한 거죠. 애플과 경쟁을 하면서 애플을 독점을 안 시켜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살려야 미국적 가치를 널리 세상에 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 형 죽더라도 딴 데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독점의 느낌이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 경쟁, 포용, 표현의 자유를 퍼뜨리기 위해서 살려달라. 이런 소리를 했고 아마존 CEO 형은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렵게 자라 콩밥만 먹었고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고 어려웠던 아버지는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17세 어머니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쿠바 출신이었고 가정 환경이 어려웠으며 본인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세계에서 가장 부자죠, 지금 재산이 200조에 가깝다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와서 했어요. 이게 통할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미국에서만 이랬냐? 유럽에서도 불렀죠. 이런 반독점 장벽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불러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구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런 얘기를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싫어할 수 있죠. 구글 형님은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글 형님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똑같이 30% 애플과 똑같은 30%를 매겼는데 알로브 구글 다 좋은데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정책을 바꿨어요. 빌링 라이브러리 버전 3라는 걸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컨텐츠 사업자들에게는 무조건 결제를 구글의 앱을 통해서 판매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디지털 컨텐츠를 팔았다면 30%를 부과해야 된다. 이 모든 앱은 이 빌링 라이브러리 자기네들이 개발한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된다. 30%를 내야 된다. 디지털 컨텐츠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게임에만 적용을 했는데 자기네들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통해서 팔렸던 건 안드로이드 통해서 팔렸던 앱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만 30%를 의무화했는데 이젠 아니라는 거죠. 음악, 웹툰, 전자책 아니면은 뭐를 거기서 디지털 컨텐츠를 뭐든 판매하건 간에 네이버건 카카오건 우리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했을 경우에는 30% 수수료를 내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결제되는 금액이 얼마일 텐데 인앱 결제, 한마디로 너희가 따로 너희 네이버나 너희 카카오를 통한 따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한 거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결제를 해라. 30% 수수료를 내라는 거예요. 와, 정말 강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OTT건 웹툰이건 음악이건 전자책이건 이모티콘이건 카카오톡 이모티콘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컨텐츠를 우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결제가 되면은 30%를 내라는 겁니다. 국산 OTT 웨이브가 예를 들면 아이폰과 지금 가격이 차이가 있잖아요. 대부분 아이폰과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구글 같은 경우에 애플처럼 30%를 디지털 컨텐츠에 일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게임에만 많이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구글도 애플과 똑같은 정책으로 나가겠다는 걸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이 조금 양보하면 되잖아. 30% 말고 좀 양보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플로 얘기를 하죠.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앱스토어가 창출하는 매출이 어도비보다 커요. 블리자드의 2배가 넘습니다. 앱스토어를 애플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생태계의 핵심이고 앱스토어만 따져도 규모가 어마무지합니다. 예를 들면 애플 맥스토어가 한 해 매출이 58조예요. 삼성전자 분기 매출 이러면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 보면은 59조인데 이 중에 150억 달러 17조를 애플이 가져갔어요. 이게 뭐 다 영업이익은 아니겠지만 영업이익 17조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냐? 만약에 저 17조가 애플이 그냥 뭐 디지털이니까 다 벌었다고 가정하면 여기입니다.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4조 벌었어요. 애플이 저거 하나가 얼마라고? 17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애플의 가격이 저렇게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앱스토어 매출 하나만 따져도 포천 500기업, 글로벌 500기업 중에 64위입니다. 애플 앱스토어 그거 헤드폰에 깔려있는 그거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요거 하나가 64위예요. LG전자 지난해 매출 전체 매출과 비슷할 정도이기 때문에 게다가 저 앱스토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규 앱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이것도 적용하고 저것도 적용하고 하는데 지금 뭐 CAGR 한마디로 상승률이 37%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구글은 왜 그러냐? 구글은 똑같이 앱스토어보다 오히려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구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애플은 강력한 30% 정책을 사용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됐었거든요. 조금 완화된 거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애플에 돈이 밀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 나오죠. 이제 어느 정도 애플을 따라왔기 때문에 드디어 안정적으로 시장 지배적 위치에 다다르니까 본격적으로 통행세를 받겠다. 30%를 내라는 거죠. 애플과 똑같이. 이게 시가총액이거든요. 구글이 보니까 야 애플 쟤네는 뭐 저런 거 해서 시가총액을 여기까지 올렸는데 야 우리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밀리고 있잖아. 이거 안 된다는 거죠. 30%로 지금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죠. 아니 우리가 다 벌었는데 왜 돈은 통행세로 그렇게 많이 받냐. 30% 심한 거 아니죠. 작년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게 애플이 받아간 게 둘이 합치면 2조 2천억이 넘습니다. 아까 하이닉스가 뭐 한 3조 벌죠. 하이닉스가 번 거하고 얘네 둘이 우리나라에서 수수료로 받아가는 게 비슷할 정도의 크기예요. 이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은 아마 영업이익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영업이익 10이 되는 기업이 이 정도 못 벌걸요? 비스무리할 거예요. 요거 하나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는 수수료 하나로 이제 그 정도를 벌어가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작년에 7천억 벌었잖아요. 네이버보다 이게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네이버 전체가 버는 돈보다 많이 버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쳐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반발이 장난이 아니죠. 저거를 만약에 30%를 다 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다가 지금 플랫폼 보유 기업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우리나라대로 세금을 걷겠다 그러는데 쟤네들은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또 내지도 않아요. 법인세를 별로 안 내니까 또 그거에 대해 또 불만이 있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수수료 30% 플랫폼이 과연 받는 게 적당하냐. 물론 구글이나 애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글로벌로 깔아놨다. 너희들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면은 글로벌로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글로벌로 굉장히 쉽게 퍼질 수 있어. 그걸 까는 거를 우리가 다 했는데 니네가 무임승차할 수 없지 않냐? 30%는 적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죠. 지금 2020년 9월 8일 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구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30% 인앱 결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퇴출할 것이다. 야, 세다. 야 이거 앱을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카카오 앱을 다운로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퇴출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음악, 동영상, 웹툰, 게임 아이템 많은 걸 팔는 업체들을 전부 다 30%를 안 내면은 퇴출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돈을 내고 깔아놓은 거를 니네가 그냥 이용하는 거는 백도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구글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해서 여기 30% 수수료를 내고 지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걸로 판매를 하는데 결제는 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를 받는다니까 백도어라는 겁니다. 수수료를 안 내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30%를 내던가 아니면은 퇴출하겠다. 너희들은 유예기간을 1년을 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30%를 못 내겠다 그러면 수수료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고 비싸면 나가라. 플랫폼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거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요. 너희들이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려면 이용하는 수수료를 내던가 아니면 이 터미널 말고 다른 터미널을 사용하라는 거죠.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상 독점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애플 터미널, 구글 터미널을 빼면은 터미널이 몇 개 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강력한 파워가 지금 뭐 돼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독점이라는데 우리나라도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정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들여다보겠다.
야, 이게 파워 싸움인데 정말 글로벌한 구글과 애플, 정말 글로벌 거대 기업과 공정위가 지금 칼을 빼들고 싸우겠다. 묶어 팔기 안 된다. 인앱 결제 강제 안 된다. OS 집중 조사하겠다.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 뭐 구글을 정조준하겠다. 9월 나온 거예요. 위원장이 취임 일성이 그거였어요. 뭐 전원회의 상정을 하겠다. 너희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 퇴출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정조준하겠다. 심지어 내년에 관련 법을 입법하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은 저 망을 깔아놓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고, 반대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독점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걔네들이 이렇게 깔아놓은 노력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뭐 누가 이기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플랫폼 파워라는 게 이제는, 야, 심지어 저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퇴출을 시켰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까 처음 보였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앱스토어에서 퇴출됐어요. 다운로드를 못 받게 됐어요. 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거대 기업들도 저 가운데 있는 플랫폼에서 퇴출되면은 정말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야, 정말 이 플랫폼 파워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30%라는 거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하나가 뭐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60위 정도에 속할 정도니까 아마 이 뉴스가 곧 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카카오뱅크가 IPO를 추진한다는 게 지난주에 실제로 나왔어요. 진짜 대어가 온다. 23일날 이사회를 열고 추진을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장외가 얼마가 나오냐면 36조 원이야. 진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36조 원을 평가해서 카뱅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올랐어요. 제가 이거 조사할 때 얼마까지 올랐냐면 45조래. 45조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을 생각하는데 지금 장외 가격이 그렇습니다. 왜 45조가 말이 안 됐냐? 이걸 보시면 돼요. KB가 16조, 신한금융이 14조, 하나금융이 9조입니다. 이걸 다 합친 게 45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현재 장외 가격이 얼마냐면은 요거 4개를 다 합친 거보다 커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야, 너무 하잖아. 이게 그러면 애널리스트 형들은 얼마를 얘기하고 있냐? 애널리스트 형들 같은 경우에 지금 5조에서 10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데가 10조고 9조? 적게 보는 데는 5조를 보는데 장외 가격이 45조니까 야, 지금 어디까지 오버슈팅 할지 감이 없는데, 9조나 10조만 해도 하나금융보다 큰 거예요. 지주죠, 지주. 은행도 아니고. 지주보다 크게 평가한 게 현재 카카오뱅크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거 카카오뱅크 얘기를 하기 전에 문제는 저런 데들이 지금 줄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업가치 30조 최소죠. 40조까지도 간다고 얘기하는 배그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겠다라는 절차를 발표했어요. 이거 상장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LG화학에서 나온 LG에너지솔루션도 공모가 사실상 내년 정도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얘도 한 30조 예상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SK바이오팜이 한 12조, 카카오게임즈가 3조 그랬는데, 빅히트는 요번에 한 4.6조에 시작을 하죠. 상한가 간다고 치면 한 6, 7조 예상하는데, 그 다음은 40조, 30조, LG솔루션은 50조도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다 합치면 뭐야? 40조. 40조 아니겠지만 30조 더하기 50조. 100조죠, 100조. 100조치가 코스피로 조금 있으면 내년까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 IPO에 미친 나라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럼 카뱅에 대해서 카뱅의 비전이라든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상태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카카오뱅크는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고객 수가 1200만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KB은행이나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는 보통 고객수를 2천만, 3천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안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4대 은행은 누구나 사용하잖아요. 하나는 있잖아요. 은행 계좌가 하나는 있기 때문에 적으면 2천만, 많으면 3천만까지 고객을 보는데, 카카오뱅크가 한 절반 정도는 따라온 거죠. 1200만까지 고객이 올랐다는 거하고 단기순이익이 184억. 이 정도밖에 못 벌긴 하지만 적자에 있다가 흑자로 바뀌었다는 게 지금 카뱅의 가장 큰 모습인데, 그럼 카카오뱅크가 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 애널리스트 이병건 형님이 DB금융투자에서 내온 레포트를 보면 모바일 완결을 추구한다. 카카오뱅크는 참고로 오프라인이 없죠. 병건이 형 아니고요. 컴퓨터로도 없고 오프라인 매장도 없어요. 모바일 온리, 모바일 완결을 추구하는 은행인데 오직 모바일에서만 되는 은행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는 약간 다른 게, 카뱅 그러면 왠지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일반적인 시중은행이 하는 서비스 말고 다른 새로운 걸 할 걸 생각하는데, 막상 제공하는 서비스는 은행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떤 걸 제공하냐? 뭐 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 대출, 뭐 해외 송금, 신용정보 검색, 정기예금, 자유적금, 뭐 증권사 제휴 이런 거거든요. 막상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왜 카뱅을 그렇게 높게 평가할까? 자, 그거를 조금 이따가 저 뒤에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카카오뱅크가 그럼 뭐에 성공을 하고 있냐? 성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디에 성공을 하고 있냐? 대출을 늘리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애널리스트형 여러 병 걸 지금 가서 이렇게 섞어서 보여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가 하고 있는 모습을 정리해드리면 신용대출 중심의 모바일 은행인데 기존 4대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던 신용대출 중심의 상품에서는 굉장히 많이 침투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증분이라 그러죠. 기존 거 말고 증분. 새로 증가하는 면에서 4대 은행이 차지하고 있던 파이를 신용대출에서 카카오뱅크 굉장히 많이 가져가면서 지금 카뱅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을 하는데 가계대출 쪽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해외 인터넷 은행이라 그러면은 보통 지급 결제, 페이, 뭐 아니면은 뭐 좀 약간 새로운 거 뭐 QR코드를 찍는다든지 되게 간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얘네는 신용대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존 은행이 갖고 있던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가려면은 신용대출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이쪽이죠. 주택담보, 주담대. 주담대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대박이거든요. 주담대 시장에 만약에 얘네들이 들어와 있어서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는 파이를 먹을 수 있으면은 진짜 수십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쪽이 잘 안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집 사시거나 파시거나 해보면은 이 오프라인 서류 제출할 게 너무 많아. 주담대를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면 뭐 그렇게 도장 찍는 게 많은지 뭐 그렇게 사인 죽어라 해요. 죽어라 뭐 갖고 오면 예하고 여기 사인하고 예하고 사인하고 이걸 수십 개를 해야 돼요. 진짜 수십 개를. 문제는 이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현재로서는 온라인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으면 대박이긴 한데 지금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가 대부분 현재 불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뭘 요구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얹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 서명이 됐건 전자 등기가 됐건 아니면 우리가 사인을 됐건 이게 지금 뭐 사회의 변화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주택 매매의 온라인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 얘네들 부동산 114라든지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등장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주택 매매를 온라인으로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기능은 되겠지. 요 기능을 만드는 거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던 그 많은 관습과 그 많은 규제를 넘어서 온라인으로 만들어내는데 너무 많은 장벽이 있어요. 실제로 소개밖에 못하죠. 물건이 뭐 여기 있네, 뭐 분양이 뭐 몇 월 며칠에 있네 이런 거밖에 안 되고 주택 매매 온라인화가 사실상 지금 현재는 막혔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나 핀테크 기술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좀 걸려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굉장히 초기에 잘 나가고 있죠. 카카오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1200만까지 고객을 쭉 늘렸고 신용대출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볍게 신용대출을 빌릴 때는 은행에 가서 빌리거나 아니면 옛날에 돈 빌린 데서 빌리지 않고 이제는 카카오뱅크에서 쉽게 눌러서 돈을 빌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로까지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핵심 사업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적절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현재까지는 굉장한 성공을 거뒀는데 자 그러면은 카카오뱅크 너희들이 꿈꾸는 미래가 뭐냐 물어봐서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카카오뱅크의 정규돈 CTO라고 하시는데 2017년이니까 2, 3년 전 거긴 한데 비슷합니다.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용성의 극대화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굉장히 편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모바일 퍼스트 손안에 보이는 거에서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게 카카오뱅크의 알파의 오메가이자 얘네의 어떤 목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겠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 있죠. 은행에서 뭐 돈 빌리거나 아니면 뭘 할 때는 뭐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다 없앤 손안에 은행을 만들겠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목표라는 건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모바일 온리와 사용성에 올인을 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기술적 발전과 뭔가 새로운 걸로 카카오뱅크라는 거의 가치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은행들이 보니까 어떤 사용성 중심 사용자가 편하게 하는 거에 발전이 너무 느리다. 자기들이 보기에 4대 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편한 그런 걸 만들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로 나온 게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고들어서 사용성을 굉장히 높여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의 역할을 한다면은 기존 은행과 경쟁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은행이란 무엇인가 뭐를 해야 사람들이 편하냐 여기에다가 전략의 초점을 맞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상당히 좀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기술 정말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기 못하는 쪽을 가는 게 아니라 기존 은행들과 경쟁을 하는데 걔네보다 더 편하게 만드는 거에 방점을 두겠다는 거죠. 조금 더 요거를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모바일적 사용자 경험 이거 우리 게임할 때 많이 쓰는 거잖아. 유저 인터페이스를 편하게 만들겠다.
최적의 사용자 경험. 뭐 우리가 뭐 넣고 깔고 뭐 액티브엑스에서부터 온갖 거를 설치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면은 기존 은행들한테 경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 이런 거잖아요. 공인인증서. OTP. 아하, 제 주머니에도 있죠. 몇 개가 있어요. 이거 귀찮아 죽겠어요. OTP가 3개 있어요. 자, 공인인증서나 OTP 같은 거를 제거한다든지,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이런 거죠.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걸로 혁신을 하겠다는 거죠. 임대인이라고 표현한 단어 너무 어렵지 않냐? 집주인으로 바꾸겠다. 그럴듯한데? 이런 것도 혁신이라는 거죠. 아, 이거 뭐 임대인 뭐 어렵잖아. 임대인, 임차인의 뭐 어려운 법률 용어가 쫙 나오는 거를 굉장히 쉬운 용어로 바꾸고 누구나 굉장히 쉽게 공인인증서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걸 없애고 뭔가 할 때 단계를 굉장히 줄여서 보수적이지 않고 마치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카카오뱅크에 어떤 방점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PC 버전을 출시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PC 버전을 포기했습니다. 모바일 올리, 모바일로 굉장히 부드럽게 굴러가는 어떤 그런 뱅크를 만드는데 그런 쪽에 혁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도 있잖아요. 카카오 증권도 있습니다. 자기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뭐 카카오 모모 이런 걸 다 더해서 한마디로 굉장히 편한 인터페이스로 돌아가는 금융 서비스, 손안의 모바일, 손안의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게 카카오의 뭐 이상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그런 방점을 두겠다는 거죠. 이런 게 많으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같은 게 있으니까 금융 부분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너희들이 누구나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면은 시중은행들의 그거를 빨아들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산관리 서비스까지도 다 우리가 하겠다. 굉장히 편하게 만들겠다. 자산관리라 그러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뭘 그렇게 오케이 누르고 뭐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설문조사를 몇 개를 하고 들어간 다음에 뭐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게 물론 법률적인 한계가 있긴 한데 그거에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굉장히 쉽게 만들고 굉장히 투자하기 쉽게 만들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냐? 증권사도 사고 손보사도 사고 보험도 너무 어렵잖아. 보험도 너무 복잡해. 쉽게 만들겠다. 한마디로 사용성을 늘리겠다. 야, 증권사 모일 앱도 복잡하게 만들어 쉽게 만들겠다. 정말 별거 아닌 혁신 같은데 이 별거 아닌 것만 해도 야, 왠지 이길 것도 같고 야, 그러다 보니까 별게 다 나오죠. 뭐 신용카드도 있어요. 카카오뱅크 제휴 신용카드도 있고 얘들이 앞으로는 더 뭐를 추진할지 모르겠지만은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까지 붙여서 지급결제와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간단한 이지한 손안의 금융 서비스를 자산관리까지 다 포함한 이거를 만드는 게 현재까지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